아나운서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퀴즈인가요? 네. 네. 글로벌 사회는 지금 기업이 환경과 공존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그럼 LS 믿고 동재련의 등급은? 예, 저희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규리입니다. 여러분 ESG를 아시나요? 언제부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요. 광고나 뉴스에 소개되는 ESG는 환경보호 같기도 하고 사회공헌 활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ESG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ESG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LS 믿고 동재련에서 ESG를 담당하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S니코 동재련 지속가능 경영팀의 유윤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주현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승일 매니저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속 가능 경영팀에 계시다고 했어요. 팀 이름이 좀 낯설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립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일단 대답에 앞서서 아나운서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퀴즈인가요? 네. 네. 글로벌적으로 우수한 기업들 하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수한 기업들 아마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탁월할 거고요. 그렇죠. 뭐 경영 뭐 성과도 좋겠죠. 네네. 네, 그럼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또요? 우수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다 우수한 이미지에다가 또 평소 사회 공헌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네. 이 밖에도 환경보호, 안전관리, 또 노동자 관계, 지역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경영팀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현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네. 뭔가 알 것 같은데요. 또 잘 모르겠는 또 네. 그런 입장이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지속가능 경영, ESG 네.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ESG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가 무슨 뜻인가요? 네, ESG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단어 모음인데요. 쉽게 말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환경, 사회, 지배 구조란 말씀이시죠? 네,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글로벌 사회는 지금 기업이 환경과 공존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환경과 공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 말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 구조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한데요. 그건 우리 진 매니저님이. 드디어 등판하셨군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던 말인데요. 영어 사전에서 거버넌스, 즉 거번의 의미는 통치하다, 지배하다입니다. 거번은 배를 조종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키버넌에서 온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는 체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ESG란 환경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는 요소들을 모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 예전엔 이런 말 사실 안 썼었잖아요.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이 ESG가 대두된 이유는 뭘까요? 네, 원래 ESG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를 말합니다. 비재무적 요소요? 네네. 네, 재무적 요소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숫자를 말하고요. 비재무적 요소란 이러한 사항을 제외한 이런 사항이나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네. 네, 투자사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상의 실적들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개미 투자자지만 이런 재무제표만 좀 따져서 봤었거든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냐,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들만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기준이 된 이유는 뭔가요? 네, 투자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업들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재무제표 실적 외에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투명한 경영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찾은 거죠. 저만 모르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 기준이 기업들을 움직인 건가요? 네, 그렇죠.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 아시죠? 네. 네, 그 블랙록도 투자를 결정할 때 ESG 관련 비재무 정보들을 기업 평가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점점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SG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ESG 개선을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네,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왜 ESG가 이제 생존의 문제인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의 ESG 대응이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나둘 변하면서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ESG는 비재무 정보임에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포함한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한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비재무 정보인데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런데 ESG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영어 용어들이 많아서 좀 당황했거든요.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ESG 자체도 어려운데 네. ESG에는 공시를 위한 가이드 기준과 평가 기준 또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요. 네네. 사실 ESG가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네. LS 니코 동재료는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글로벌 기준인 GRI라는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RI요? 네. 네, GRI가 뭔가요? 네,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ESG의 보고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평가 기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평가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MSCI, DJSI 등이 있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DJSI는 다우존스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기업의 비재무 활동들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면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크게 반영합니다. 네, 등급을 매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A학점, B학점, C학점 이렇게 받을 때처럼 이런 점수를 부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MSCI나 DJSI 모두 ABC 또는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를 부여한다. 참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그럼 LS 니코 동재련의 등급은? 예, 저희는 아직 비상장사라 네. 점수 평가를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팀 또는 저희 회사는 평가를 받는다는 그 각오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LS 니코 동재련의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